자, 저희가 이제 예외 처리의 이제 두 번째, 지난번에는 예외 처리 구조에 대한 건 배우셨는데요. 그 예외 처리를 상속받아 가지고 이제 사용자 예외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through,예요. throughs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이제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지금 하고 있는 throughs에 대한 정리를 할 건데 그 throughs에 대해서 이게 키우니까 키워져 있는 게 지금 확대 키운 게 가만히 있지 않고 클릭하니까 줄어드네요. 어쩔 수 없네. 예, 지금 우리가 사용하려는 그 해보시려는 거는 뚜로우즈입니다. 뚜로우즈인데 이건 메소드 뒤에다 붙이는 거예요. 메소드 끝나는 데다가 메서드에다가 이제 추가시켜서 이제 쓴 겁니다. 써가지고 메소드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throws 그다음에 무슨 인셉션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throws 쓸 때 이렇게 쓰는 건데요. 그 throws 쓰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1번 여기 지금 제가 프로그램 처리하고 있는데요. 1번 데이터를 입력해야 돼요. 2번 계산을 해야 되고 3번 출력이 돼야 돼요. 이게 1년으로 전부 다 쫙 그렇게 처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데이터 입력하러 갔어요. 데이터 입력하러 갔는데 데이터 입력하는 걸 메소드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입력하세요 라고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호출을 해요. 호출해 가지고 이쪽을 가서 실행하는데 메소드를 그 통해서 입력을 받다가 오류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try catch final을 이쪽에 쓰겠죠. try catch final을 써가지고 캐치 쪽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면 그 다음부터 정상적으로 다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다고요. try catch finally 지나가면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다고요. 그럼 다시 여기서 리턴이 됐겠죠. 그럼 데이터 입력이 정상적으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빠져나와야 돼요. 원래는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쪽에서 try catch 다 잡았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되겠죠. 진행해서 계산하러 가요. 계산하러 갔는데 데이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try catch에 의해서 다시 예외 처리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계산은 안 됐어요. 계산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다시 출력하러 가요. 출력하는데도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없는데 데이터를 가져오자 이렇게 쓰면은 예외가 발생이 되겠죠. 또 try catch 써요. 오류가 발생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올려면 결론적으로 이제 그 오류단 시점부터 밑에 거는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무용지물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트라이 캐치를 여기서 잡아요. 여기서 이제 여기 트라이를 잡아줍니다. 트라이 캐치를 여기서요. 캐치 여기를 해주면 얘는 예외가 발생이 되면 뚫어오 시킵니다. 예외를 던진다. 던지고요. 얘를 밖으로 던져버려요. 그게 뚫어오즈 이렇게 여기 뒤에다 뚫어오즈 시켜서 쓰는 거예요. 밖으로 던져버리고 여기서 트라이 캐치를 쓰지 않아요. 트라이 캐치를 써도 이제 다시 그 익셉션을 생성하고 다시 던져요. 다시 던져서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예외가 이렇게 익셉션이 발생이 된 거예요. 익셉션이 발생이 됐으면 익셉션이 발생이 됐으면 이쪽에서도 캐치를 찾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제대로 밑으로 진행을 안 하고 이쪽 캐치 쪽으로 가서 이쪽이 실행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드로우즈를 사용할 때는 얘가 오류가 나면 그 밑으로는 실행 하나만 하다. 이런 프로그램이 1년의 프로그램이 전부 다 진행을 해야 될 때 꼭 진행을 해야 될 때 이런 프로그램을 쓰시는 거예요.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라이 캐치를 어디다 쓸 것인가가 중요해요. 트라이 캐치를 내가 어디다 쓸 것인가 중요한데 저 같으면은 이제 그 컨트롤러를 만들잖아요. 메인 컨트롤러. 저희는 짤 때 메인 짜고 메인입니다. 그 다음에 보드 컨트롤러 만듭니다. 보드 컨트롤러. 보드에서요, 그 리스트를 가져오라고 시켜요.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를 가져오라고 시키고, 리스트를 가져왔으면, 여기 데이터 리스트로 가면 데이터를 가져오자.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고요, DB에서. 그 다음에 출력을 해야 돼요. 프린트를 하겠죠. 프린트를 해야 돼요. 이게 일렬적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여기 오류가 발생이 되면 예외가 발생됐다고 하고 다시 게시판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 트라이 캐치를 잡아주고, 이쪽에서는 계속 뚜로우 시켜서 위로 올려버려요. 이런 구조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번 짜보자 이겁니다. 짜봅시다 이런 얘기예요. 나누기 연산을 하라고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2개를 입력받고 나머지 연산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챕터 10에 해당되는 거를 다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0 넣으시고 챕터 10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만드시고요. throws 테스트를 할 겁니다. throws 테스트.
여기 이제 드로즈 테스트를 할 거고요. 드로즈 테스트. 됐죠? 테스트를 할 거고요.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눌러주세요. 네, 메인 만들어 테스트이기 때문에 메인이 있어야 되는데 메인을 안 만들었네요. 저희가 이제 메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인 컨트롤 스페이스바. 메인 나오면 엔터 눌러서 메인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메인을 만들어 줍니다. 그 얘가 할 거는 1번 이제 데이터를 받으세요. 데이터를 받는다. 2번 연산을 합니다. 2번 나누기 연산을 한다. 연산을 한다. 하시고 3번 그 결과를 출력한다. 그 이쪽에서 다 하기가 그러니까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복잡하면 꺼내요. 꺼내서 메소드를 만듭니다. 메소드를 만들어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데이터를 받는 메소드를 만드는데 그 데이터가 다른 데서 하기는 좀 그렇고 위에다가 쓰겠습니다. 위에다가 전역 변수로 스태틱을 붙이면 되죠. 스태틱 인티저고요. A 쓰시고 뭐 세미콜론 A 그 두 개 세 개를 똑같은 타입으로 받을 때는 콤마 쓸 수 있어요. A 콤마 B 세미콜론. 그 변수할 때 배우셔야 그 짚고 넘어가서 했는데 지금 배우시고 계시죠. 그 한 줄에다가 세미콜론을 찍으면 이 프로그램의 끝이 소스 끝이 한 줄을 끝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건 다른 겁니다. 이런 뜻이 있어서 그 다시 스태틱 A 그 세미콜론 스태틱 인티저 B 이렇게 해서 또 세미콜론 이렇게 두 개를 쓸 수 있는데 타입이 같은 변수 두 개를 선언할 때는 인티저하고 콤마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콤마. 그래서 이제 타입이 같을 때만 써서 쓰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걸로 쓰시면 이제 리턴 되는 건 없죠. 리턴 되는 게 없고 스태틱이어야 됩니다. 메인에서 그 보셔야 되니까 스태틱이고요. 스태틱. 리턴 되는 거 없습니다. 보이드. 데이터를 받으니까 뭐 인 데이터 뭐 이 정도 쓰면 되겠죠. 데이터를 입력받는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입력받는데 숫자예요. 숫자. 그 데이터를 입력받는데 숫자를 입력받아야 돼요. 그 데이터를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써가지고 숫자 인티저로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숫자는 이제 저희가 스캐너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받고 문자를 받는 다음에 숫자로 변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지금 데이터를 입력받는 메서드를 여기다가 만들 거예요. 메서드 다 코딩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여기다 받아가지고 쓰실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나누기를 연산하는 나누기를 연산하는 메서드를 만듭니다. 메서드를 만드는데 그 맨 처음에는 이제 그냥 스태틱이 그 메인에서 바로 쓸 거니까 스태틱이고요. 그 연산을 해서 뭐 데이터를 줘야 되니까 인티저 타입으로 뭐 하는 걸로 쓰시죠. 그 다음에 div 뭐 오퍼레이션에서 이제 연산을 한다. 뭐 이 정도 쓰시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데이터는 여기 A하고 B로 전역 변수가 있으니까 파라미터를 받지 않으셔도 돼요. 받지 않는 걸로 이렇게 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그 이 빨간 줄로 하니까 그냥 리턴 쓰고 0 써놓겠습니다. 0 세미콜론 기본값 이렇게 쓰고 마지막 출력하는 메소드 결과를 출력하는 메서드를 이제 만들어서 그 A하고 B는 전달받을 필요는 없고요. 결과만 전달받습니다. 스태틱이고요. 스태틱. 출력하니까 보이드면 되겠죠. 보이드면 될 것 같고 그 출력한다 프린트 정도의 메소드를 만들면 될 것 같고 가로 열고 인티저로 데이터를 리절트 뭐 이런 걸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해서 출력하는 메소드를 만듭니다. 자 형태는 다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맨 처음 받는 기분으로 이제 한번 짜볼게요. 그 여러분들이 스캐너 데이터 입력하니까 스캐너가 필요하네.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부터 저희는 스캐너를 가지고 놀았죠. 그래서 스태틱 뭐 스캐너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자바 유틸에 스캐너를 임포트 합니다. 하여서 스캐너 쓰시고 이꼬르 뉴 생성합니다. 스캐너를 생성합니다. 그 점 생성자를 이용해서 가로 열고 시스템.in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받습니다.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를 입력받아야 되니까 스캐너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스캐너 선언해서 생성을 해주세요. 키보드를 입력해야 되니까 시스템 인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해주시고, 자, 데이터를 입력받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두 개의 데이터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첫 번째 데이터, 자, 첫 번째 데이터 받기를 합니다. 받기를 하면 스트링으로 보통 이제 스트링으로 받으셔야 되니까 스트링 데이터 이꼬르 스캐너 점 넥스트 라인 이렇게 해서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세미콜론. 이런 프로그램들은 지난번에 많이 짰던 거죠.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쓰시면 되는데, 얘가 인티저로 돼야 되니까 a 이꼬르 a에다 집어넣는데 데이터 인티저 점 parse integer 점 parse int에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인티저가 됩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데이터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데이터를 받을 때는 데이터의 재활용,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데이터 받기, 자, 두 번째 데이터 받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데이터 이꼬르 데이터의 재활용 스캐너.넥스트 라인을 또 해서 두 번째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 받을 때 그 메시지를 안 쓰면 콘솔이 안 나오는 거 알죠? 그리고 좀 뭘 입력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니까 실소 쓰시고 첫 번째 데이터 입력하세요.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점한 다음에 다음 줄로 그냥 프린트L이라 다음 줄로 입력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이제 두 번째 입력 받을 때도 이제 시스오 쓰셔서 시스오 시스템.out.println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쓰겠죠. 여기까지 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받았는데 두 번째 숫자는 b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b는 인티저 점 integer 점 parse int 입력받은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숫자로 만든다. 자,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여기 이쪽 메소드에도 통하고 이쪽 메소드에도 이렇게 쓸 수 있는 전역 변수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얘가 이제 이쪽 특별한 메소드에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가서 쓸 수도 있고 이쪽에 가서 쓸 수도 있고 이쪽에 가서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곳에서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다가 in 해가지고 in 데이트가 아니라 데이터 이런 데이트 날짜 아니고 데이터 데이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호출해서 하면 데이터가 이제 A와 B의 데이터가 세팅이 되겠죠. 숫자로 되어 있는 게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단지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은 거를 복습을 안 하고 앞에 있는 거 한 개만 했으면은 이게 좀 앞에 있는 거 뒤에 진행되는 거 한 개만 했으면 그렇지 이렇게 넘어갔을 텐데, 앞에 있는 걸 막 복습을 하면서 이걸 전부 다 과제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전부 다 이제 암기를 하느라고 머릿속에 꽉 차 있는데 다른 걸 집어넣으려니까 좀 힘들어서 그렇지. 힘들어서. 자, 요거 한 개만 배울 때는 한 개 배우고 잊어버리고 한 개 배우고 잊어버리고, 그건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는 다 잊어버린 상태에서 새롭게 공부해 가면서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 그나마 이런 전체적인 프로젝트 틀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제가 하는 방식이 전부 다 버무려 가지고 예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젝트 할 만한 예제들을 전부 다 써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프로젝트 할 때 되면은 좀 편하실 거예요. 편하신데 배울 때 좀 빡세서 그렇지. 밑에 있는 거 계산하는 거 해야 되죠. div 계산한다 칼큘레이터 써야하는데 나누기 계산하니까 div 그다음에 op 가로를 갈아 닫고 세미콜론을 하면 얘가 데이터가 리턴돼서 나오는데 인티저로 나와요. 그래서 그 인티저로 리절트 결과
나누는 리절트 이꼬로 해서 받아내시면 되죠. 받습니다. 네. 이게 처리가 먼저 되니까 얘 호출했죠? 호출해서 가면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호출하면 여기다 연산을 한 다음에 리턴해서 이쪽으로 주는 겁니다. 주는 건데, 자, 리턴해서 뭘 리턴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A 나누기 B 이거 쓸 거예요. 그 A를 B로 나눠서 나눈 결과를 이쪽에다 집어넣어줘라 이런 겁니다. A 나누기 B를 해서 그 결과를 여기서 결과가 나오겠죠? 연산된 결과가 나온 결과를 리절트에다 집어넣어라. 이 연산 이쪽으로 와서 실행을 먼저 한 다음에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연산된 결과를 리턴해서 값이 인티저 값이 나오면 이 인티저로 나오죠. 인티저 값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 값을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넘겨줘서 저장을 해라. 리절트에 저장이 됐습니다. 자,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쪽 밑에 그 결과를 출력하는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 프린트입니다. 프린트라고 쓰시고 가로 열고 리절트를 여기다가 리절트를 넣어서 적용을 해주시면 세미콜론 적용을 해주시면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출력이 되도록 이제 짜야 되는 거죠. 출력이 되도록 짜보겠습니다. 시소 이렇게 쓰시고요. 시소 사용을 하시고 A 컨트롤 스페이스바 상따배 찍고 나누기 슬래시 쓰겠습니다. 슬래시 쓰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B 값을 나누기를 하면 이꼬로 는 상따배 플러스하고 상따배 찍고 는 쓰겠습니다. 쓴 다음에 이제 플러스 또 쓰고 리절트 리절트 이렇게 그 A라는 숫자 나누기 B라는 숫자를 나누기를 하면 리절트가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 1번, 2번, 3번은 1번이 정상적으로 돼야 2번이 가능하고요. 2번이 정상적으로 돼야 3번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파생적으로 이렇게 예 단계에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중간에 한 개 멈추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도 다 오류가 나게 돼 있는 이런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원래는 그래야 맞는 거죠. 결과가 안 나오고 초기값 나오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데이터가 입력이 안 돼서 초기값 0, 나누기 0, 오류 또 나네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오류가 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11 눌러서 그 맨 처음에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10 엔터.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3 엔터. 잘 나오네. 10 나누기 3은 3이다. 소수점 다 떨어졌죠? 그런데 이런 게 문제예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또 한번 실행하시고 그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A 한글이 아니라 영문자로 A 엔터. 두 번째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A 해가지고 끝나버렸어요. 이거 프레임이 끝나니까 되게 이상하네. 그죠? 그러니까 예외 처리를 해야 되겠네. 그 배웠던 것을 이제 상기시켜서 예외 처리를 합니다. 예외 처리를 해요. 그럼 어디서 오류가 났냐면 찾아보는 거죠. 자, 예외가 났는데 in thread의 main이라는 thread에서 예외가 났어요. 자바는 이제 number format exception. 그 입력받은 게 A라는 문자열을 입력했기 때문에 숫자에 해당되는 그 형태가 아니다. 그래서 오류가 났는데 그 number format exception이라는 이제 코딩의 65번째 줄에 걸려 있고 인티자에서는 580번째 줄, 또 인티자의 615번째 줄에 보면 이제 그거를 숫자로 변경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오류 났고 트로우 트로우즈 테스트의 25번째 줄 클릭해 보시면 25번째 줄이에요. 여기가 인티자로 변환하면서 오류 났다 이거죠. 제가 문자열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 오류가 나는지 알았어요. 얘 오류가 나는 것도 알았으니까 이제 성사님한테 배운 대로 try catch find를 여기다 씁니다. 자, 성사님이 이럴 때 try 예외 처리는 안 줄 알면은 try 중을 알고 여기다가 정상 처리라 쓰라고 여기다가 정상 처리를 쓰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여기다가 정상 처리 이렇게 쓰라고 얘기를 했고 첫 번째 데이터 받기부터 여기 뒤에 밑에 있는 것까지 위로 올려서 정상 처리하는 쪽으로 보내면 되겠다. 오류가 나면 이제 캐치라고 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캐치 씁니다. 캐치 쓰시고요. 캐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괄호 열고 여기가 예외 처리입니다. 여기가 그 예외 처리를 하면 되겠네. 예외 처리. 자, 캐치를 뭘 받을 것이냐? 그냥 exception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무슨 예외가 발생했는지 나옵니다. 넘버 포맷 exception이니까 얘를 복사합니다. 넘버 포맷 exception을 복사.
하시고 성사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캐치 가를 括弧 사이에다가 붙여넣기 쓰시고 2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2라고 쓰시고요. 예외가 발생이 됐으면 이제 첫 번째는 개발자를 위한 코드를 만들어야 한다. 개발자를 위한 코드를 만들어야 한다. 위한 코드. 그래야 이제 무슨 오류가 났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게 2.print stack trace예요. stack trace 엔터. 첫 번째 있네요. 엔터 쳐가지고 print stack trace를 하면 아까 전에 오류 난 이 메시지를 이렇게 보여줘요. 지금 요거 보고 계신 요 메시지를 보게 된다 이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보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를 위한 코드도 만들어야 되겠네요. 시소를 쓰시고 그 숫자만 입력하셔야 됩니다. 숫자만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쓰면 되겠네요.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실행을 해봅니다. 실행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첫 번째 숫자를 A를 써보는 거예요. A 쓰시고 엔터 쳐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 A를 뭐 그 숫자만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숫자만 입력하러 또 가서 뭘 했냐면 나누기를 해서 exception throws 여기 보시면 그 throw 테스트 27번째 줄에 뭐 넘버 포맷이 아닌데 이것은 이제 try catch finally에서 나온 거고요. 숫자만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시죠. 그리고 정상 처리가 되는지 보시려면 그 개발자를 위한 코드를 일단 주석 처리하면 어떻게 나오나 보시면 돼요. 얘를 주석 처리해서 실행을 하시고 이제 A 이렇게 해서 여기다 A 누르시고 엔터 치면 그 숫자만 입력해야 되십니다 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그 arithmetic exception에 슬래시 by 제로로 의해서 나눠줬어요 라고 43번째 줄 divide op 메소드에서 지금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43번째 줄에 클릭하면 이쪽에 와서 이제 오류가 또 난 거예요. 야, 이거 또 오류 났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트라이 캐치 만들어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잘 보시면 얘가 오류가 나서 데이터를 못 받았어요. 데이터를 못 받았는데 계산하러 가요. 여기가 오류가 났어요. 아시겠죠? 계산 결과가 제가 원하는 계산 결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트라이 캐치 또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시니까 여기다가 그 엔터 치고 뭐 트라이 뭐 쓰고 뭐 선생님이 하라는 데는 일단 다 해봐야 되니까 여기 이제 정상 처리고 끝까지 가본다. 정상 처리 이렇게 가봅니다. 그 여기 리턴에서 이렇게 쓰는 거는 정상 처리 쓰시는 거죠. 정상 처리 이게 안 되면 캐치 쓰는 거죠. 캐치 이렇게 써가지고 캐치 블록 만드시고 그 익셉션으로 안 쓰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익셉션이 나오죠. arithmetic exception 이라고 나오니까 얘 복사해서 익셉션 대신에 붙여넣기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한다. 여기가 예외 처리죠. 여기가 예외 처리. 그 사용자를 위한 거, 개발자를 위한 거는 이제 개발자를 위한 거는 좀 이따 하고요. 사용자를 위한 거를 한번 해보시면 그 개발자를 위한 것은 자꾸 이제 그 오류만 찍혔고 그 다음에 실행이 안 된 것처럼 보여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사용자를 위한 것만 써드리고 계시고요. 시소 그 숫자 0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써주시고 되셨나요? 숫자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진행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다시 저장하고 실행합니다. 그 다시 A를 눌러보는 거죠. 숫자 A를 눌러서 엔터 칩니다. 그러면은 뭐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리턴 인티저를 리턴해야 되는데 인티저가 리턴 안 됐다고 빨간색이 났네요. 여기 빨간색. 그러면 이제 캐치가 쓰거나 이렇게 되면은 뭐 파이널리나 이런 거를 그
정상 처리할 때는 이렇게 하고요. 예외 처리가 되면 마이너스 999를 이제 리턴하자. 그럼 리턴 쓰시고 마이너스 9999 뭐 이렇게 해서 리턴하자. 그 마이너스 999가 나오면 이제 오류가 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처리를 합니다. 그럼 이제 컨트롤 F11 누르시고 자 이제 다시 A 누르고 엔터 치면은 숫자만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숫자는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0 나누기 0은 마이너스 999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처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단위 메소드에서 트라이 캐치를 썼을 때의 이런 패단이에요. 패단. 그거를 트라이 캐치에서 전부 다 이렇게 잡아서 쓰시면 그 다음으로 진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예외 처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따로따로 이렇게 예외 처리 이렇게 따로따로 예외 처리를 한 경우는 계속 진행이 돼서 실제적으로 의미 없는 처리가 계속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시소를 여기서 계속 찍게 하시면 여기 그 트라이 캐치 첫 번째 트라이 캐치 이거 이제 주석 풀겠습니다. 풀어서 2.print 스택 트레이스 그 이쪽에도 개발자를 위한 뭐 2.print 스택 트레이스 이렇게 써가지고 출력하라고 시키면 결국 이제 오류는 이렇게 A 쳐가지고 쓰면 오류는 계속 나고 있는데 그 진행이 계속돼요. 숫자만 입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눌 수 없습니다. 또 나누러 연산하러 가고 출력하러 가고 저런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오라클 연동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라클 연결해야 뭐를 명령을 주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하죠. 근데 이제 오라클 연결부터 오류가 나면 저렇게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 연결이 되는데 계속 처리하라고 계속 시키면 계속 썩내는 거죠. 그리고 의미 없는 작업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의미 없는 작업이 일어나게 돼서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할 때 일련의 과정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거기에서 트라이 캐치를 잡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얘네들은 요 단위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이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 이렇게 짜는 것보다 이제 나중에 고칠 건데요. 지금 트라이 캐치 테스트 1, 2 이렇게 해서 한 개 더 만들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트라이 캐치를 걸어두는 게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캐치해서 던지면 트라이에서 이 트로우에서 던지면 캐치 부분을 만들어서 여기 2번, 3번은 실행이 안 되게 1번에서 오류가 나면 2번, 3번은 실행을 돼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행이 안 되게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바의 트라이 캐치를 잡을 때는 이제 그 다른 데서 뭐 throws 이거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소드에서 throws 쓰는 순간 이제 그 얘를 트라이 캐치 하라고 얘가 강제할 거예요. 한번 다시 짜 보시면 아실 텐데 여기까지가 이제 트라이 캐치 부분을 각각의 메소드에서 처리하면 어떤 패단이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해 봤고요. 얘를 실제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처리가 되는 거죠. 일렬적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 데서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